미국으로 들어오는 주요 공항과 항만, 국경 검문소에서 입국자가 소지한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에 대한 세관 당국의 검색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체포나 입국을 거부당하는 일까지 생기고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반이스라엘 시위의 근원지로 지목된 대학가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압박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60개 대학에 대한 조사를 착수했습니다. 뉴저지 주 하원에서 불법 체류 신분의 학생이 뉴저지 공립학교에 등록하면 수업료를 부과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됩니다. 미 전역에서 기상재해로 인한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주 후반 강풍과 폭우, 토네이도, 폭설, 산불 위험 등이 예보돼 다양한 피해가 예상됩니다. 전국 사기 단속의 날을 맞아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이 소셜 시큐리티 관련 사기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상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미국으로 들어오는 주요 공항과 항만, 국경 검문소에서 입국자가 소지한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에 대한 세관 당국의 검색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자 메시지나 컴퓨터 저장 파일까지 검사에 의심스러운 경우 체포나 입국을 거부당하는 일까지 생기고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연방세관 국경보호국에 따르면 입국자의 휴대폰, 노트북, 태블릿 등을 검색하는 건수가 2018년 33,062건에서 2024년 47,047건으로 42.3% 증가했습니다. 전자기기 검색은 세관당국이 의심스러운 입국자의 전자기기를 검색해 테러 위협 등과 관련성이 있는지 파악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올해 초 업데이트된 CBP 공지에는 국경을 통과하는 전자기기를 합법적으로 검사할 수 있는 능력은 점점 더 디지털화되는 세상에서 미국을 안전하게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CBP에 따르면 미국 국경을 통과하는 모든 입국자는 시민권자 여부를 막론하고 세관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검사 과정에서 휴대전화, 컴퓨터, 카메라, 기타 전자기기를 검색당할 수 있습니다. 검색은 테러 활동을 비롯해 아동 포르노, 마약 밀수, 인신밀수, 대량 현금 밀수, 인신매매, 수출 통제 위반, 지적 재산권 위반, 비자 사기 등을 식별하고 퇴치하는 데 사용되고 있다는 게 CBP 측의 설명입니다. 또한 전자기기에 대한 검색은 개인의 미국 입국 의도를 파악하는 데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2017년 한국에서 여행을 온 한 남성이 외장하드에 아동 포르노를 저장해 놓았다가 체포돼 실형까지 받는 일이 발생했으며 세관 직원이 한인 통역관을 동원해 카카오톡 메시지를 검사한 결과 한인 유학생이 식당에서 불법으로 일했던 사실이 드러나 강제 출국 조치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반이스라엘 시위에 참가한 대학원생의 영주권을 박탈한다는 소식을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시위의 근원지로 지목된 대학가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압박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는 어제 교육부가 하버드대 등 아이비리그 명문대를 포함한 60개 대학에 대해 이스라엘계 학생에 대한 괴롭힘과 차별 혐의로 조사에 착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린다 맥마흔 교육부 장관은 성명을 통해 미국의 명문대학 캠퍼스에서 이스라엘계 학생들이 안전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깊은 실망감을 느낀다며 대학 당국은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3년 10월 7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테러가 촉발한 가자 전쟁 이후 미국 대학가에선 친팔레스타인 시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스라엘계 학생들에 대한 일부 시위 참가자의 공격적인 태도를 차별 행위로 규정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불법 시위를 허용하는 학교, 대학에 대한 모든 연방 지원이 중단될 것이라고 밝혔고 교육부는 지난 7일 뉴욕 컬럼비아 대학에 4억 달러 규모의 보조금을 취소했습니다. 이 같은 트럼프 행정부의 움직임에 대학가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날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하버드대는 지출을 줄이기 위해 교수진과 직원 채용을 잠정적으로 동결했습니다. 530억 달러의 기금을 보유해 미국에서 가장 부유한 대학으로 꼽히는 하버드대조차 연방정부의 지원 중단 가능성에 긴장하는 분위기입니다. 하버드대는 지난해 연방정부로부터 약 7억 달러의 보조금을 받았습니다. 한편 뉴욕 연방법원은 ICE가 체포한 컬럼비아대의 친팔레스타인 시위 주동자 마흐무드 칼릴의 추방을 일단 보류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칼릴은 영주권 소유자이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내 하마스 지지자들의 경우 영주권이 있더라도 추방하겠다는 방침을 천명했습니다. 뉴저지 주 하원에서 불법 체류 신분의 학생이 뉴저지 공립학교에 등록하면 수업료를 부과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됩니다.
공화당 소속의 폴 카니트라 주 하원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합법 체류 청소년 보호 법안을 상정하고 입법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법안은 시민권자 및 영주권자, 합법 비자 소지자 등이 아닌 학생이 뉴저지 각 학군의 공립학교에 다니려면 연간 최소 $1,000 이상의 수업료를 지불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현재 뉴저지주의 모든 공립 초중고교는 학생에게 수업료를 받지 않습니다. 아울러 지난 1981년 연방대법원은 체류 신분에 관계없이 공립학교 무상교육 기회가 보장돼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따라서 카니트라 의원이 추진하는 법안은 이 같은 대법원 판례에 상충됩니다. 그는 영어를 제2 언어로 배우는 학생들에게 많은 교육 예산이 투입되면서 전체적인 공교육의 질이 낮아지고 있다며 불법 이민자 가정의 자녀가 뉴저지 학교에 다니기 위해서는 수업료를 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안은 아직 주 하원 소위원회에서 논의조차 시작되지 않아 입법 가능성은 낮은 상태입니다. 미 전역에서 기상재해로 인한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주 후반 강풍과 폭우, 토네이도, 폭설, 산불 위험 등이 예보돼 다양한 피해가 예상됩니다. 국립기상청은 남부 캘리포니아 지역에서 대기예강 현상으로 13일부터 큰 비를 내릴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반면 서부 지역과 로키 산맥 사이 지역에는 13일부터 14일까지 빠른 속도로 눈구름이 퍼지면서 눈폭풍이 시작될 것이라고 예보했습니다. 남부 지역은 14일부터 여러 곳에서 토네이도가 잇따라 발생해 주말인 15일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폭풍우와 슈퍼토네이도의 공격으로 심각한 피해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플로리다주에서는 어제 지역 방송국을 강타한 토네이도로 기상캐스터들이 생방송을 하고 있는 방송사 건물이 찢겨져 날아갔습니다. 다행히 보고된 사상자는 없었습니다. 텍사스주에서는 지난 주말부터 폭풍우가 닥치면서 35번 고속도로에서 세미트레일러 대형 화물차들이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텍사스주의 댈러스 남쪽에서는 RV 차량에 타고 있던 남성이 사망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중서부 평원지대에서는 역대급 기온 상승으로 봄 날씨 같은 기온이 시작됐습니다. 미네소타주 대부분 지역은 어제 화씨 60도를 기록했고 일부 지역은 화씨 76도까지 올랐습니다. 네브래스카주의 오마하, 링컨과 사우스 다코타주 전역에서도 어제 기온이 화씨 80도를 넘는 따뜻한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뉴저지와 뉴욕 등 동부 지역도 낮 기온이 크게 올랐습니다. 뉴욕의 어제 낮 기온은 화씨 66도, 오늘은 64도를 기록하면서 완연한 봄 날씨를 보였습니다. 마가를 외치며 전세계 경제 안보 지형을 송두리째 바꾸려던 트럼프 대통령 열차가 탈선 위기에 처했습니다. 관세 폭탄이 미국 경기 침체로 이어지는 자충수가 될 것이란 우려와 함께 뉴욕 증시가 폭락하는 등 내부에서부터 급격하게 흔들리는 양상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지 50일째인 어제 뉴욕 증시에서 다우지수는 2.08%,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 500은 2.7%, 나스닥은 4.0% 폭락했습니다. 나스닥 하락폭은 2022년 9월 13일 이후 2년 6개월 만에 가장 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 미국 경기 침체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며 관세 부과를 강행할 뜻을 시사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입니다. 소비 심리는 코로나19 팬데믹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컨퍼런스 보드가 내놓은 1월 소비자 신뢰 지수는 전월보다 7포인트 떨어진 98.3으로 2021년 8월 이후 월별 최대 낙폭을 보였습니다. 트럼프 정책에 대한 반감은 지지율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지난 3일에서 4일 실시된 로이터 입소스 여론조사에서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지지율은 44%로 지지하지 않는다는 의견 51%보다 7%포인트 낮았습니다. 취임 직후 지지한다는 의견이 더 높았던 것과 비교하면 분위기가 완전히 바뀐 셈입니다. 대외 정책도 트럼프의 구상대로 흘러가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기 때처럼 관세로 상대국을 겁박하고 양보를 이끌어내려는 전략이지만 이번엔 정반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캐나다 온타리오주는 이날 미국으로 수출하는 전기에 25%의 할증료를 부과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갈등을 고조시키면 전력 공급을 아예 차단할 준비가 돼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트럼프 대통령의 유럽연합에 대한 압박으로 EU가 방위산업 투자를 늘리고 유로화 입지 강화를 추진하는 등 EU 통합을 가속화시키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각국 정책 당국자들이 협상에 무게를 뒀던 트럼프 일기와는 다른 방식으로 대응하면서 협상력을 높이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국방부가 연방정부 지출 절감의 일환으로 전체 장성 가운데 8에서 10%를 감축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정부 효율부의 비용 절감의 여파로 실종된 한국전 참전 미국 장병 유해들의 신원을 확인하는 작업도 중단됐습니다. NBC 뉴스는 어제 소식통을 인용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이 장성 감축 방안을 곧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감축된 장성 자리는 없어지거나 직급이 낮아질 것으로 보이며 해당 장성들은 은퇴 자격이 주어집니다. 군법에 따르면 미국의 장성은 총 857명입니다. 이 가운데 625명이 각 군에, 나머지는 합동참모본부나 전투사령부 등에 배치돼 있습니다. 군별로는 육군 294명, 해군 203명, 공군 239명, 해병대 81명, 우주군 27명 등입니다.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은 군의 장성이 필요 이상으로 많아 낭비적 지출이 늘고 의사결정을 관료화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정부 효율부가 추진하는 비용 절감의 여파로 실종된 한국전 참전 미군 장병들의 유해 신원 확인 작업이 중단됐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미국 육군 의뢰로 장기 실종 미군 장병들의 가족 친척에 대한 추적 조사를 해오던 민간 조사관들에 대한 보수 지급이 중단됐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전, 베트남전, 제2차 세계대전 등에 참전한 병사의 것일 가능성이 있는 유해에 대한 신원 확인 작업이 중단됐습니다. 전국 사기 단속의 날을 맞아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이 소셜 시큐리티 관련 사기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제임스 검찰총장은 전국 사기 단속의 날인 지난 6일 뉴욕주 소비자들에게 소셜 시큐리티 관련 사기에 대한 경계를 늦추지 말 것을 권고했습니다. 소셜 시큐리티 연금 수혜자들은 사기에 특히 취약하며 사기범들은 다양한 수법을 활용해 피해자를 속이고 사회보장번호 및 은행 계좌번호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제공하도록 유도한다는 설명입니다. 소셜연금 수혜자들을 표적으로 삼는 사기범들은 가장 대표적인 수법은 사회보장국 직원을 사칭해 의심스러운 활동으로 사회보장번호가 정지됐다고 주장하거나 체포 또는 혜택 상실을 피하기 위해선 개인정보를 확인해야 한다며 사회보장번호나 은행 계좌번호를 요구하는 방법입니다. 직원을 사칭해 송금 및 기프트 카드 등으로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또 경품에 당첨됐다며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수법도 사용합니다. 해외 복권이나 무작위 추첨 등을 통해 경품에 당첨됐다며 세금을 지불하거나 은행 계좌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하기도 합니다. 제임스 총장은 취약한 시니어들의 소셜연금을 가로채는 것은 잔인한 행위라며 모든 이들이 사기 관련 정보를 숙지하고 위험 신호를 스스로 인식해 보호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사회보장번호나 은행 계좌번호를 묻는 전화, 이메일 또는 메시지를 받으면 바로 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SNS X가 어제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 대부분 국가에서 일시적인 접속 장애 현상을 겪었습니다. 머스크는 공격의 IP 주소를 근거로 우크라이나의 소행으로 지목했지만 전문가들은 섣부른 판단이란 지적입니다. 인터넷 모니터링 사이트 다운 디텍터는 어제 오전 미국과 영국, 프랑스, 인도, 호주, 아르헨티나, 일본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 X 서비스에 접속할 수 없다는 이용자들의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에서는 어제 오전 5시에서 6시 최대 2만여 명이, 오전 8시에서 12시 최대 4만여 명이 X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고 신고했습니다. 일본에서도 같은 시간대 11만여 건의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머스크는 어제 오후 X에 올린 게시글에서 X에 대한 대규모 사이버 공격이 진행되고 있다며 매일 공격을 받지만 이번엔 많은 자원이 동원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크고 조직화한 집단 또는 국가가 관여하고 있다며 추적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머스크는 폭스 비즈니스 뉴스에 출연해서도 같은 주장을 했습니다. 그는 X 시스템을 다운시키려는 대규모 사이버 공격이 이루어졌다며 공격의 IP 주소가 우크라이나 지역에서 기원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아직 정확한 장애 원인을 판단하기 이르다는 판단입니다. 머스크는 게시물에 남긴 답글에서 처음엔 정부 효율부에 대한 항의 시위, 이후 테슬라 매장 공격, 그리고 이제 X 장애까지 발생했다며 이것이 X에 대한 공격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미주 한인 유권자 연대가 지난해 11월 선거 결과를 기반으로 한 집계에 따르면 전국에서 활동 중인 한인 선출직 공직자가 110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KAGC는 2025년은
최초의 한국계 미국인 연방 상원 의원이 탄생한 역사적인 해일 뿐만 아니라 새로운 한인 연방 하원 의원의 당선과 더불어 여러 지역에서 한인이 선출되며 한인 사회의 정치적 위상이 더욱 높아진 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렇게 당선된 이들이 국가를 위해 헌신하며 한인 사회의 목소리도 대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인 선출직 공무원이 많은 곳은 뉴저지주가 42명으로 압도적입니다. 이어 캘리포니아가 32명, 워싱턴주 6명, 뉴욕주 5명이 뒤를 이었습니다. 선출직 소속 정당은 민주당 28명, 공화당은 14명입니다. 재외동포청 산하 공공기관 재외동포협력센터가 다음 달 7일까지 2025년도 재외동포 초청 장학생을 모집합니다. 재외동포협력센터는 재외동포 사회와 대한민국 발전에 기여할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해 재외동포 초청 장학 사업을 1997년부터 매년 전개해왔습니다. 우수 재외동포 학생이 한국 소재 대학 혹은 대학원에서 학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재외동포 초청 장학 사업은 올해 초청 장학생 80명을 선발할 예정입니다. 특히 이공계 분야 전공자를 집중 발굴하고 생활지원금을 1,320만원으로 증액해 제공할 계획입니다. 한국어 능력이 부족한 학생에게는 진학 전에 한국어 연수과정도 지원합니다. 지원 희망자는 4월 7일까지 코리안넷에서 지원 신청을 한 후 제출 서류는 거주지 관할 재외공간에 제출해야 합니다. 차기 뉴욕시장 유력 후보로 거론되는 앤드류 쿠오모 전 뉴욕 주지사가 지난 9일 할렘 마운트 에버 침례교회를 방문한 자리에서 공공안전 강화를 위한 핵심 공약으로 5,000명의 신규 NYPD 경관을 채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NYPD 경관 수는 현재 약 34,000명으로 이는 30년 전보다 적은 수치라며 야간 전철의 경찰 투입 등으로 인한 초과 근무 증가가 NYPD의 인력 문제를 악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쿠오모 전 주지사는 장시간 근무로 지친 경찰들은 이직을 선택하고 뉴욕시는 경찰의 오버타임 수당으로 10억 달러 이상을 지출했다며 그 금액의 절반으로 5,000명의 신규 경찰관을 고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뉴저지 워렌 카운티 검찰청은 7일 뉴저지주 블레어스타운에 거주하는 63세 한인 장모 씨를 2급 성폭행 혐의 및 12건의 4급 불법 성접촉 혐의로 지난 2일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장 씨는 2일 뉴욕공항에 내리자마자 경찰에 의해 체포돼 워렌 카운티 구치소에 수감됐습니다. 검찰은 장 씨가 블레어스타운에 소재한 스파 매장에서 마사지사로 일하던 동안 성적 접촉과 성폭행이 있었다는 신고가 있었다며 이를 토대로 장기 조사에 착수했고 혐의가 포착돼 기소로 이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장 씨를 대리하는 변호사는 소장에 적시된 혐의는 2011년과 2018년, 2019년, 2023년 발생한 일들이라며 장 씨는 결백하다는 입장이며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내일은 약간 구름이 끼는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보되어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 54도, 섭씨 12도, 밤 최저 기온은 39도, 섭씨 4도로 예상됩니다. 목요일은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금요일은 대체로 맑은 날씨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